그렇지 않은 친구랑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일상생활하고 공부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옛날 친구들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벽에 무늬만 보여도 걔네들은 야, 저 오늘 배웠던 BCC 구조다. 뭐 자기는 의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서울대 아이들은 이런 얘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썰렁해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근데 이런 걸 다른 데서 하지 않았고 애들이 굉장히 황당한 눈으로 쳐다볼 때가 있어요. 공부랑 일상생활을 연결시킨다는 말을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주제로 책도 쓰고 있어요. 공부랑 일상생활을 연결시키는 삶에 대해서 제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모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제 주위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았죠. 저도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또 도쿄대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얘기를 해봤고 회사에서도 많이 만나봤고 또 이제 영재 아이들하고 제가 많이 만나보고 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 그렇지 않은 친구랑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일상생활하고 공부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쉽게 일상생활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뭔가 굉장히 단절된 세계로 느껴지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몰입해야 된다, 뭐 집중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걸 연결이라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력, 시간, 거리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아이들한테 아무리 알려줘도 정말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속력, 시간, 거리. 그렇게 했을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알겠지?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니까 속력은 시간을 거리로 나눠야 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돼. 이게 보통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속력, 시간, 거리 쪽 문제는 정말 아무리 풀어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데 이게 너무 쉬워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 시속 30km로 운전한다 치자. 3시간을 가면 90km지. 잠깐 내가 뭘 했지? 시속 30km를 3 곱하니까 90이 됐네. 그렇지. 그러면 잠깐만. 시속 A로 B 시간만큼 가니까 그러면은 거리는 A 곱하기 B가 되겠네. 라는 식을 그냥 머릿속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삶과 연결시켜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2만 원인데 25% 할인해준대. 그러면은 15,000원이라는 걸 쉽게 애들이 알아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로 표현했을 때 아이들이 잘 그렇게 연결시키지 못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걸 되게 쉽게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고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쳐 볼수록 정말 저는 굉장히 쉽게 느낍니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자 속력은 뭐라고? 그러면은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해봐야 아이들 못해요. 근데 얘들아 봐봐. 속력은 시속 10km로 3시간 가면은 어떻게 되지? 30이에요. 30km 갔어. 어떻게 했어? 그냥 곱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식으로 써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받아들이는 속도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소금물 얘들아 1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거기 30%가 소금이래. 소금 얼마냐? 30이래요. 어떻게 구했어? 100을 100으로 나누고 30을 곱했어요. 그렇지. 자 그럼 얘들아 200의 20%는 몇 그램 소금이니? 잠깐만요. 100g에 20이니까 200g에 40이요. 다 대답해요. 대답 못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짜고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200 곱하기 100분의 인지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엄청 헷갈려요. 그러면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일상생활에 붙여서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죠. 특히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수학을 좀 수월하게 여기는 거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를 내가 집에서 가르칠 때 아니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월성을 너무너무 다르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일상생활을 끌어오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런 관점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는 의외로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공부한 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알려주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배웠던 문제 단원을 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 끝날 때마다 문제를 만들게 시키거든요. 물론 문제 퀄리티가 서로 바꿔 풀고 뭐 이런 수준은 안 돼요.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배운 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관점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것저것 써먹어 보는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력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려고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노력하시는 거 너무너무 응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몰라도 돼요. 지나가다가 차가 끼 서는 걸 보고 아버지가 왜 차가 급하게 멈출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마찰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으면 걔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겪게 하려면 누군가 옆에서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이가 책상에 앉았을 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걸어 다닐 때, 돌아다닐 때,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얘기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대화들이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옛날 친구들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벽에 무늬만 보여도 걔네들은 야 저거 오늘 배웠던 BCC 구조다. 결정학을 배우고 재료과학 개론을 배우면 야 저거 FCC 구조네. 야 저기 원자들이 늘어선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저거는 지금 어떤 구조네.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는 의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서울대 아이들은 이런 얘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썰렁해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근데 이런 걸 다른 데서 하지 않았고 애들이 굉장히 황당한 눈으로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오타쿠다. 아 뭐 역시 서울대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느냐? 저처럼 좀 훈련된 사람들은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우시면 요즘에 AI가 발달했잖아요. AI한테 물어보세요. 일상생활과 공부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과학 질문 30개, 수학 질문 20개만 뽑아줘. 이런 것만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몰라주세요. 누가 갑자기 밥 먹다가 트름을 했어요.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트름은 왜 나오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공부와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과서에 나오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답을 구하는 그 과정이 정말 아이한테 이 학습 효율을 진짜 몇 배는 올려주는 효과를 낸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공부와 일상생활을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